부부가 함께 샤워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가 함께 샤워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보통 신혼 때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같이 목욕도 하고 서로 이렇게 거품 목욕도 시켜주고 막 이런 이벤트 하잖아요. 뭐 이벤트를 할 것도 없죠. 그때는 거의 일상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특히 또 이제 아이가 생기고 하면은 부부만의 뭔가 이런 스킨십 이벤트를 하기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환경이. 저렇게 할 수 있을 때, 방해받지 않고 둘만 오롯이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많이 많이 해두시고, 또 환경이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요새는 또 밖에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또 잘 된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부부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곳에 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거품 목욕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샤워하는 거 강추합니다. 영원님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 때 독일의 남녀 혼탕, 대중탕에 입역했는데 부부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 추천합니다. 아우, 아주 색다른 경험 해보셨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재밌으셨나 보다.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시는 거 보니까 그 경험이 되게 색다르고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죠? 우리는님, 여자는 40 이후부터 성욕이 늘어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게 꼭 나이가 40 이후여서 성욕이 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여튼 30대는 결혼과 출산, 육아 이런 거를 여성들이 일단 우선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가 여자로서 뭔가 욕구가 생기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나의 성에 대한 거는 좀 약간 순위가 밀려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40대가 되면 아이들도 좀 뭐 어디 보낼 정도 나이가 되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원래 여성으로서의 그 라이프가 다시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꼭 40대가 돼서 없던 성욕이 생긴다기보다는 원래 20, 30대부터 성욕이 있던 여성들이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일 거고, 그리고 20, 30대도 없던 여성들이라고 하면 40대가 된다고 해서 굳이 더 생기거나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님, 요새 30대 안 하잖아요. 안 한대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요새 30대 안 하잖아요. 결혼. 결혼. 결혼을 30대 안 하면 언제 해요? 30대 제일 많이 하죠. 글쎄요. 뭐, 나의 사랑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결혼이라는 게 예전보다 결혼 연령대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20대 중후반이 결혼 정년기라고 했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많이 늦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 가장 또 결혼을 많이 하는 결혼 정년기가 된 것 같아요. 움직이는 지구님, 관계 중 질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무엇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관계 중 질이 건조해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에는 안 그랬다가 지금 그러는 건지 요새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막 관계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러는 건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요즘요. 전엔 안 그랬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질이 건조해진다라는 거는 애액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애액이 안 나온다는 거는 충분한 흥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흥분이 안 된다는 거는 전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했는데 예전보다 뭐 애기 줄었다 그러면은 혹시 뭐 나이가 갱년기 뭐 그런 나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여성은 감정과 정서와 육체가 함께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반응을 살피기 이전에 뭔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소통이 안 되거나 교감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실 때 아주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물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뭐 발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단답형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이라는 거는 사실 그 원인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답은 사실 일반론적인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일반론적인 게 나한테 꼭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저한테 정말 답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뭐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다.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관계는 어떻다. 관계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사실 듣는 게 저 먼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듣는 게 먼저고, 그 듣고 나서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땀 냄새 말고는 없는데, 아는 동생이 30대인데, 남자인데, 씻을 텐데 이상하게 인도인 남자의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왜인가요? 그거는 암내예요, 암내.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뭐 100%안 된다는 아니겠지만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체취나 이런 문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나라갈래님, 암내는 진짜 괴로워요. 아, 맞아요. 진짜 괴로워요. 아, 암내 수술하면 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수술로 100% 돼요? 저는 100%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 중에서도 이렇게 암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그게 트라우마고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얼굴은 화장으로 뭔가 가릴 수가 있고 메이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을 막 어떻게 칭칭 감고 다닐 수도 없고. 테이프 붙이면 된다 하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들 그 왜 특유의 채취 있잖아요. 몸에 채취.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발달한 게 향수거든요. 그 냄새를 덮기 위해서 안 좋은 그 냄새 채취를 덮기 위해서 막 향수를 독하게 뿌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향수로 그 냄새를 덮어도 결국 땀이 나거나 그러면은 또 그 내 몸에서 나는 암내와 향수까지 막 섞여갖고 막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뭐 몸에서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하는데 저는 그건 암내에 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암내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아보면 알아요. 아, 이걸 암내라고 하는구나. 아,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꼬랑내 심한 발꼬랑내랑 그다음에 걸레 냄새랑 그다음에 음식 상한 냄새랑 이게 섞인 냄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라방님들한테도 가장 늘 강조하는 게 채취 관리잖아요. 채취 관리. 그죠? 앞에 제품 뭔가요? 아, 이 제품들은요, 저희 몰이 있어요. 세라피 랜드라고. 그래서 저희 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남성 올인원 3종 세트거든요. 그래서 닦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로 샴푸도 되고요. 얼굴 클렌징도 할 수 있고요. 몸 바디워시도 돼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간편하게. 근데 닦으면서 중요한 거는 몸에서 나는 안 좋은 채취들도 싹 없애주고, 그 다음에 닦고 난 후에 피부가 좀 덜 건조한 그래서 좋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피부의 순한 그렇지만 세정력은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킨이라고 하죠. 우리 얼굴에 수분 공급하는 거. 근데 얘는 이렇게 칙칙칙 뿌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손바닥에 덜어졌으면은 손바닥 특히나 샤워하고 딱 나오면 우리 목욕탕 가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불리잖아요, 몸을. 뜨거운 물에다가. 그러면 어때요? 손바닥만 쭈글쭈글해져 있죠. 그게 뭐냐면 손바닥으로만 그 투명층을 통해서 수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몸의 각질보다는 유독 손바닥에서 흡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 특히 스킨 같은 거 손에다 덜어서 손에다 이렇게 문질러서 얼굴에 두드리게 되면 손바닥으로 80%가 먹어요. 얼굴로는 별로 안 가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뿌려서 칙칙칙칙 뿌려서 3종 셋 향 최고. 그렇죠. 정말 향 너무 좋죠. 특히 이제 여름에 정말 채취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만 이제 땀 나도 막 안 좋은 땀 냄새 나고 아저씨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비록 땀이 날지언정 그래도 이런 걸 발라 놓으면 그래도 내 땀과 이 향이 섞이면서 그렇게 막 고약한 냄새로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충분하게 몸에다가 다 뿌려 얼굴까지 뿌려서 수분 공급, 촉촉하게 수분 공급도 하지만 좋은 향기가 나게끔 내 채취를 덮어주는 이거를 한번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은 이제 예전으로 못 돌아가세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야. 이제 얘 안 뿌리고 못 다녀 어디. 마치 얘를 안 뿌리고 나가면은 이제 뭔가 저기 속옷 안 입고 나간 것처럼.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영양. 그래서
남성분들은 워낙 이렇게 여성에 비해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막 번들번들하고 하니까 아우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돼. 난 아무것도 안 발라도 얼굴 안 땡겨. 이러고 안 바르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번들번들한 거, 피부가 울긋불긋한 거 그런 게 톤이 균일하지가 않으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톤이 균일해야 돼요. 피부 톤이 균일해야 되고 피부가 그 버진 핀 것처럼 막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 있고 이런 게 없어야 사람이 고급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는 게 영양 공급이에요. 피지 조절을 해주는 거고 요게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바르는 뭐 로션, 에센스, 크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올인원이에요. 요거 하나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펌프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손등에다 꾹꾹 한 2번만 짜시면 돼요. 2번만 짜서 얼굴에다 이렇게 찍찍 찍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굴에 바르자마자 조금만 러빙하면 그냥 쫙 흡수가 돼요. 번들거림 없이. 그렇죠. 그래서 올인원. 그래서 얘는 향수와 수분 공급을 하는 올인원, 얘는 영양 공급의 올인원. 그리고 얘는 샴푸, 바디워시, 클렌저, 얼굴 클렌저의 올인원. 그래서 올인원 세트예요. 그래서 잘 씻고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만 하시면 내 몸의 피부 관리, 채취 관리 끝. 그리고 매력은 업. 어떤 향 하셨는데 이거 향을 제가 표현을 참 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시트러스 계열이라서 약간 그 상큼하고 풀 냄새가 나면서도 그 약간의 머스크도 살짝 있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시원한 하여간 굉장히 세련된 향이에요. 세련된 향. 중요한 거는 내가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몸에다 뭔가 바르고 뿌리고 할 때는 나 좋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사실은 여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성한테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내가 좋은 막 강한 막 나는 남자야 막 이런 그런 향보다는 약간 여성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향은 제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여성들한테 다 테스트를 했지만 이 향 싫다고 하는 여자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다들 여성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부부가 같이도 쓰세요. 부부들이 같이 쓰세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되니까 그래서 남녀 호불호 없이 다 같이 쓰시기도 하세요. 정말 여성 화장품에 비해서는 너무 싸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전성분 꼼꼼하게 볼 줄 아시는 여성분들은 성분 너무 좋다 이러면서 왜냐면 여기에 그 주름 기능성 그 다음에 그 미백 기능성 원료 다 들어가 있거든요. 3종을 묶어 놓은 이유는 3종으로 했을 때가 거의 45%인가 50% 가까이 되는 할인율이 들어가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싸니까 한 번은 다 써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얘가 좀 자주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얘만 따로 또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이게 아무래도 토너가 제일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만 다 따로 구입들 하시더라고요. 아시구나 알듯이 제가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저희가 할인율이 다 높아요. 일반 낱개로 하셨을 때도 거의 한 30%대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하셨을 때가 이제 가장 할인율이 높다는 거죠. 여자친구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안 쑥스럽게 요구할까요? 글쎄요. 제가 여자친구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어떤 타입인지, 뭐 직설적인 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은 어떤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은유적인, 그런 유머러스 하면서도 해악이 있는 그런 표현을 여성들은 좋아하거든요.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쑥스러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안 쑥스럽게 한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가 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 선택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단어 선택에 유의해서 쑥스러워하는 타입이라 여자친구도 쪽가 쑥스러워하는 타입이라 이게 좀 할 때 거시기 하네요. 저는 제 충족이 안 채워지면 바로 시들어 버려서 참 고민이네요. 우리가 그 관시법을 쓸 수 없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원하는 거를
그냥 눈치껏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의 대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기 거북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적절한 단어로 설명을 잘 해주는 거. 그게 저는 그 성의 대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성의 대화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뭐냐면 상대의 탓을 하듯이 하는 것처럼 들리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보시면 제 충족이 안 채워지면 바로 시들어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껏 못해서 좀 내가 뭐 발기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돼. 그러면은 그 안 되는 거를 여자친구한테 너가 이렇게 좀 안 해주니까 내가 발기가 좀 안 돼. 네가 좀 안 해주니까 내가 느낌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해줬을 때 더 좋아, 행복해 라고 내 입장, 그걸 나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심에 두고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자란 여자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자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하면 최고입니다. 아유, 그것만 해도 80점이죠. 그것만 안 해도 80점이죠. 맞아요. 나는 식욕 만족은 90%이지만 정욕 만족은 20%입니다. 아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30% 넘는 분 별로 없을걸요. 국내 부부들의 남녀 간의 성욕 만족도는 평균 몇 점인가요? 국내 부부들이 제가 서치한 그 회사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만족도를요, 평균을 냈을 때 남성은 만족도가 9%였고요. 여성은 만족도가 8%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만족한다가. 지금 현재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뭐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매우 만족이 남성은 9%, 여성은 8%였어요. 그래프상 60%. 글쎄요, 저는 만족도 평균이 6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와, 부부 성만족 9% 매우 취약하군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 성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취약해요. 기준점이 틀리지만 60%는 되니까 세상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요. 뭐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 어떤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두를 대변할 수 없고 또 통계라는 것도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부부들은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같이 어떤 동반자로서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우고 뭐 부모 역할, 뭐 자식 역할, 며느리 역할, 사위 역할 이런 역할이나 이런 걸 하는 동반자로서의 만족도는 뭐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저는 성적인 거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만족도가 저는 정말 10% 미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40대 이후로 넘어갈수록 더 극명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우리가 이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서 성적인 만족도가 높아서 같이 살진 않잖아요. 그죠? 그걸 별개로 놓고 지금 말씀드렸더니 어떤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러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적인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10% 미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통계에서도 그렇고. 이유는 남편 직장 스트레스. 그렇죠. 남자들은 이제 외부에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를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살림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일 거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바깥에서 얻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얻는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뭘 하든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옛날 뭐 원시 시대에도 인간이 어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할 때조차도 외부로부터 오는 동물들의 습격이라든지 뭐 배고픔이라든지 기후의 변화라 이런 거에 의한 스트레스를 늘 받았듯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뭐 고라는 표현까지 쓰긴 뭐하지만 여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일을 하든 뭘 사람한테 받든 뭐든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라는 거를 뭐 할 수 있는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다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우리 배터리 왜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충전해서 또 만땅 채워갖고 또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뭔가 자기가 다시 또 힐링할 수 있고 또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다시 리셋해서 다시 또 으쌰으쌰 할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늘 고정값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리셋해줄, 힐링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없다고 했을 때 이게 점점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래서 스트레스에 물론 강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해소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환경, 성적인 거 포함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거 있잖아요. 그럭저럭, 둥글둥글. 저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만 하자.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그냥 보통만 되자. 그것만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 소소한 행복이란 말 참 좋아하거든요. 작지만, 작아서 더 소중한.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겠지만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나 혼자서는 좀 버거운 인생, 누군가 서로 이렇게 기대고 맞대어서 좀 함께 발맞춰서 가자는 의미가 결혼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은 돌아가요. 돌고 돌고 돌아가요. 맞물려서. 부족한 게 있으면, 뭐 달도 기울면 차고 하듯이 뭔가 넘치면 기울고 부족하면 채워지고 그러면서 세상은 굴러가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사랑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랑과 동시에 우리는 많은 거를 따져보고 계산하고 결혼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에서 중요한 거는 그 역할이 이렇게 서로가 어떤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내 편, 내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섹스라는 게 특히 부부한테는 그런 재충전의 역할을 저는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매번 사랑의 확인, 뭐 관계 확인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있을 때 어떤 육체적인 위안이 돼주고 본능적인 충족이 돼주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부부의 성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성선설, 성악설 같은 얘기, 좋은 선한 사람 많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악인이 한 명 있어서 도드라질 뿐이지 사실은 선한 마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한 사람들은 굳이 자기를 드러내고 도드라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베이스로 세상에 깔려 있으니까 이 세상이 그나마 제대로 굴러가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 성만족도 9%라면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은 듯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거런 것 같아요. 독신으로 산다라는 거는 물론 혼자 사니까 내 맘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신도 사실 독신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커플은, 부부는 그 부부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 부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을 어떤 부부 생활의 기준에 100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로 볼 수 있잖아요. 일부로. 동일선상에서 성도 같은 연장선.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외도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많고 또 이상한 뭐 모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어떤 그 거리로 이렇게 짤로 보는 거는 어떤 사건 사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도드라져 보이고 막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그냥 정말 나 같은 평범한 소소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사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뭐 이상한 짓 했다, 뭐 사고 쳤다, 뭐 범죄 저질렀다, 뭐 이런 것들만 표면에 드러나니까 그런 게 더 부각돼 보이는 것 뿐이지. 헐, 결혼하세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영화님 결혼하셨어요. 그죠? 아까 남편 얘기하셨잖아요. 결혼을 해보셨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섹스 테라피스트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이것도 사람 사는 그 방편 중에 하나잖아요. 방식 중에 하나고. 그래서 결국은 사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부부 성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 때부터 시작한 자의 행위가 주 원인일까요? 아니죠. 부부 성욕하고 청소년 시기의 자의하고는 좀 연관이 좀 덜할 거예요. 부부 성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의가 주 원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부부잖아요. 모든 거를 함께 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관계가 우리가 성욕이라는 게 사실 어떨 때 생겨요. 막 설렐 때, 새로울 때, 신선할 때, 막 이럴 때 막 성욕이 뿜뿜하잖아요. 근데 부부란 관계는 익숙한 관계잖아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성욕이 생기기에 동기화시키는 그런 관계랑은 어떻게 보면 반대 측면에 있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그것과 이런 오래된 관계에서 오는 성욕의 불균형.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고 맞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뭐 옛날처럼, 처음처럼 왜 안 되지? 라고 옛날만 바라보고, 그때 어떤 설렘만 기대하고 하면은 지금 관계는 너무, 재미없는 관계잖아요. 솔직히. 그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도, 섹스도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듯이 성도 성장해야 된다. 그 처음에 그 느낌, 그 역할만 해서 끝나버리면, 그러고서 성장하지 못하면 이 섹스는, 이 성은 그냥 시들어버리고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이 뭐다? 함께 알아보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인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요. 본능적이고 저절로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것만 바래서는 이제는 부부관계에서는 그거로만 부족해요. 지비편애님, 운동은요? 운동은요, 뭐, 어떤 거? 부부관계에서 운동 필요하냐고요? 운동은요? 그러면 제가 앞에 걸 모르잖아요. 운동하면 좋아질까요? 여튼 섹스는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을 쓰는 차원에서 유연성, 그다음에 근력, 지구력 이런 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운동은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혼자 운동한다고 그래서 멀어진 이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멀어진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내 몫의 운동을 내가 하는 것 뿐이잖아요. 저녁 때보다 아침에 성욕이 넘치는 것이 자연적인 신체 현상인가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녁에 자기 전에 성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푹 자고 일어나서 새벽이나 아침에 성욕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뭐 올빼미족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하는 것처럼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저녁이 더 세고 어떤 사람은 아침이 더 세고 제가 그래서 그게 성욕의 시차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그 성욕의 시차도 좀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적당하게 조율도 필요하다. 안 맞으니까 에이 이러고서 돈 돌릴 게 아니라 조율을 해야 된다. 애무할 때 흥분해서 정액이 나오면 조루인가요? SHD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흥분해서 정액이 나온다는 거는 흥분해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쿠퍼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쿠퍼액이 나왔으면 그건 조루는 아니죠. 사정을 해야 조루인 거죠. 쿠퍼액과 사정액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정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사정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세요? 내가 한 게 사정이면은 당연히 정액이 나왔을 거고요. 사정을 안 했으면 정액은 안 나와요. 양하고 상관없이. 쿠퍼액도 정말 팬티가 다 젖을 정도로 쿠퍼액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사정 시 정액이 약간 젤리처럼 생겼다면 정상인가요? 일단은 냄새를 맡아보시고요. 냄새가 괜찮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했거나 했을 때는 좀 농축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찐덕거리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 원래 정액 자체가 약간 콧물 같잖아요. 그죠? 완전 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남을 바꾸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찰님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여튼 그 어떤 이렇게 선한 어쩌면 제가 원하는 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성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막 숨기고 막 그 지하에 있는 그런 성을 좀 양지 바른 곳에 좀 끌어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담론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성을 좀 더 나답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성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포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렇게 선한 영향을 제가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맞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비록 랜선상이지만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참 좋아졌어요. 매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지만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칼이라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 쓰면은 무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인터넷도 뭐 쇼츠 중독이다, 우리가 도파민이 거기에 쩔어갖고 책도 제대로 안 본다 이러면서 단점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소통할 사람이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고 그거를 누군가 알아봐주고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웃을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판매하는 것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절 상품이잖아요. 이제 더워지면 요때만 딱 필요한 게 뭐다? 차가운 냉감 패드. 그래서 이 냉감 패드는 제가 잠자는 그 수면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섹스든지 부부관계를 하려면 메인 무대가 침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대를 정말 깔끔하게, 아늑하게, 그러면서도 뭔가 기분 좋게 세팅을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다른 거 없어요. 일단 내 친구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게 나도 일단 그래야 더 기분이 살고 내 파트너도 그래야 더 그 어떤 외부적인 애무 이런 거 하기 이전에 먼저 누운 내 침대 매트가 막 끈적거린다거나 냄새 난다거나 막 보풀 나 있거나 이러면 분위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저거 마성의 패드입니다. 여러분 신세계예요. 대박입니다. 침대는 과학이지만 저 쿨 매트는 소재 혁신입니다. 시원하고 부들부들한 게 요즘에 팬티만 입고 잡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팬티도 벗고 자세요. 그럼 더 좋아요. 왜 예전에 그 유명한 섹시 심볼이었던 마릴린 monroe가 잠잘 때 자기 잠옷은 샤넬 넘버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고 향수만 뿌리고 잔다고 그게 자기 잠옷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맨몸으로 자는 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겨울에 추워서 어쩔 수 없이 자는 내복이든 잠옷이든 입어야 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울 때 아니면은 저는 맨몸으로 자는 걸 권유드려요. 맨살로. 팬티 벗고 자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요. 맞아요. 특히 여자들 브레이저든 팬티든 한번 벗고 주무셔 보세요. 아마 새로운 신세계를 만나실 거예요. 잠도 잘 오고 빠져요. 그래서 이 냉감 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소재를 만드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바로 이 실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냥 이렇게 침구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원사, 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노벨상에 해당되는 장영실상이라고 있어요. 과학 우수상이죠. 어떤 원료 개발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주는 상인데 그거를 무려 5번이나 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신소재 헬사 클리니까 이 원사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원사로 직조한 이 원단을 갖고 침구 브랜드에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침구 브랜드에 택이 붙으면서 가격대가 20만 원대, 30만 원대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요거 실을 만드는 본사에서 만든 제품을 저희가 직접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거에 너무 꼼꼼한 사람이고 깐깐한 사람이라서 제가 너무 좋아서 1년간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 우리 세라방님들 이거 알면 다 쓰실 텐데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회사도 저한테만 이 가격을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월에 몇 개 이상 파시면은 계속 제품 드릴게요 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지금 턱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제 제품 안 준다 소리 나올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가져가실 수 있을 때 좀 빨리 구입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이 똑같은 제품 딴 데서 사시려면은 싱글만 해도 다 15만 원대 주셔야 돼요.
싱글만 해도. 근데 저희는 지금 7만 원대잖아요. 거의 반 가격이란 말이에요. 제 주변 지인들은 지금 다 샀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 덕을 보는 거죠. 왜냐면 여자들은 막 서치 금방 하거든요. 찾아보더니 어머 막 여기 이 가격에 파는데 이거밖에 안 해? 그러면서 막 중요한 거는 그 냉감 기능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균. 균을 잡아주고 항취, 특히 노인취만 따로 또 그 테스트를 해서 그 임진까지 성적표를 다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노인취 냄새 없애는데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아토피 그 테스트도 다 거친 제품이에요. 요거 또 더 좋은 게 뭐예요? 얘가 여름에는 이 시원하게 이쪽 쿨매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도 선선해지면 반대쪽은 또 쿨 기능 없어요. 이쪽은 또 그냥 앞쪽이 똑같게 생겼는데 다만 여기는 그 쿨 원사를 안 넣은 거고 이쪽은 쿨 원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쓸 수 있으니까 또 좋아요. 그래서 보통 냉감 패드는 여름만 쓰고 또 치워놓고 따로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반대로 뒤집어서 까시면 돼요. 그래서 양면 다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엄청난 이점이죠. 참 이게 신기해요. 이쪽은 시원하고 이쪽은 안 시원하고. 그리고 감촉이 냉감 패드는 약간 그 비닐 위에서 자는 느낌이거든요. 미끌미끌하고 폴리원단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면 같아요. 면 느낌이 나요. 신기하게. 뭔가 자야지라는 생각할 새도 없이 그냥 스르륵 잠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올 여름 잠자리는 걱정 없겠어요. 맞아요, 키키님. 그리고 정말 이제 본격적인 열대야 시작되고 막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미풍으로 또는 수면풍으로 약하게 해서 회전으로 놓고 틀어놓고 그러니까 패드 쪽 높이에 그 바람이 오게끔 해서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는 내내 그 시원하고 저기 깔끔한 그 느낌으로 주무실 수 있어요. 끈적임 하나도 없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 냉감 패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을 때 쟁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구매 후 여친이랑 합체했는데 부드러워서 무릎 하나도 안 아프네요. 현실은 녹록지 않고 고단함만 과중되고 삶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 번뇌가 쉽사리 벗어나질 못해도 패드를 깔고 잠자리에 누우면 행복합니다. 무슨 CF 같아요. CF 대사 같아요. 제가 낭독을 잘못했네. CF 톤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고찰님 뭐 말씀하시는 줄 알고 대화 톤으로 했는데 CF 톤으로 했었어야 되네요. 야, 최고의 CF 멘트인데요. 와이프랑 관계하면서 성인용품을 사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은 그 성인용품을 굉장히 잘 이렇게 차려놓고 판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제일 간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제품을 제대로 내가 처음 쓰시는 거라고 하면 용도도 잘 모르고 쓰는 방법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홍대나 어디라 건대 쪽이나 명동이나 매장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셔서 직접 보면은 제품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작동시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매점 그 주인이 내가 원하는 뭐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부부는 뭐 처음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제품, 워낙 제품이 막 수천 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당하게 맞는 거를 또 추천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좀 이렇게 시연도 해보시고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매장에 가셔갖고 직접 시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리토리스만 자극하는 우머나이저 같은 걸 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바이브레이터를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삽입할 때도 쓸 수 있는 딜도 같은 모양을 쓸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와이프에게 어떻게 권하면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궁금한 게 아니었고 아직 와이프한테 말도 못 꺼내신 거였구나. 와이프에게 어떻게 권하면 될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둘만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색다른 재미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요새는 반려가전이라고 해요. 성인용품이라고 안 하고 여자들이 반려가전이라고 부른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쓰게 되면 자기가 더 느낌도 좋을 거고 더 감각을 좀 이렇게 깨우는데 도움이 된대. 우리 한번 그런 데 가서 쇼핑 좀 해볼까? 이러고서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한테 자기한테 좋은 게 있다고 해야 혹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성인용품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저기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냥 오픈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오픈해야죠. 이야기를 해야죠. 뭐 아무거나 사갖고 와서 한다고 뭐 쓰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모양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적나라한 성기 모양으로 막 거부감 있게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정말 막 인형처럼 아기자기하고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예쁜 것도 많거든요. 그 진동기 같은 경우도 여자 립스틱 모양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모양 예뻐요. 앙증맞고. 그래서 여자들도 거부감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서. 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반려가전은 말 그대로 둘의 관계에서 그냥 서브로 살짝 재미로만 그게 이제 메인이 돼버리면은 둘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좀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념처럼 둘의 관계에 사오라고 하던데요. 일단 여자들 그럴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가는 것도 쑥스럽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사와.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와 뭐 굳이 같이 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서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오너분한테 우리 와이프 상태가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해주실 거예요. 나이가 있으시면 더 그렇죠. 젊은이들은 그나마 시도해 보는데 뭐 사오냐고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뭐 사오라고 한다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동기 사오라고 했으면은 그 진동기도 가면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다 천차만별이고 막 모양도 천차만별이고 기능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여자들도 한 명하고도 다른 사람이랑 연속으로 할 수 있나요? 영화 보면 한 명 끝나면 바로 다른 사람이랑 하던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여자들은 무슨 심정으로 두 번째로 받아주는지 아수라님 그 보신 영화가 정상적인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포르노잖아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포르노는 뭐다? SF다. 우리가 영화를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영화는 그냥 영화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현실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영화와 현실은 달라요. 영화에서 그렇게 하는 여자를 있다고 해서 무슨 심정으로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영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감독한테 물어봐야죠. 그 여자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런 각본을 쓰고 그런 촬영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도대체 무슨 심정이냐고. 하나일 거예요. 남자들이 보게 하려고. 저희가 성에 대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성인용품 뭐 이런 것도 직접 그 매장 가서 제품도 보여드리고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뭐 이런 컨텐츠도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잘못하면 또 채널이 이상하게 또 알고리즘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성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참 검열도 많고 물론 성방송은 검열해야죠. 뭐 검열하는 게 많긴 한데 아직은 그 검열이라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의도가 교육에 포커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그 디테일한 것까지 검열을 해서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AI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잡아서 이상한 컨텐츠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참 그런 거는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근데 발기 안 되는 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남자들한테는 엄청난 좌절감이죠. 이게 남성은 발기라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이래서 그래서 남자들은 차라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보기 때문에
막연하진 않는데 여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속에 있잖아요. 질이라는 게 속 안에 있고 또 클리토리스가 외음부라고는 해도 자기 그 외음부를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처럼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워낙 작고 내 둔덕에 가려 있고 뭐 털 속에 숨어 있고 둔덕 밑에 가려 그러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보이면은 문제라고 바로 인식하고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자들은 보이지가 않다 보니 그거를 본인이 진단도 잘 못하고 그리고